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방송에서는 신년을 맞아 특별 대담을 기획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일명 한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한변의 이재원 회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변 회장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내외 방송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회장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한변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9월 10일에 설립된 변호사 단체입니다. 한변이 북한 인권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선진 문명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방치하고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도 자유민주적 통일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상당 부분은 그 진원지가 북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안정도 건전한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이재원 회장님이 2021년에 2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죠? 네, 초대 회장님이신 김태훈 회장님 이후에 어떻게 회장님을 역임하시게 됐는지 한번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태훈 회장님이 한변을 만드시고 8년이나 회장 일을 하셨습니다. 그 회장 일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회장을 맡아달라고 하기가 송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보좌를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2대 회장을 맡아서 뒤를 잇게 된 것이죠.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 회장님이 약 8년간 운영을 하셔서 부담이 크셨을 것 같아요. 2대 회장을 맞이하셨는데 어떻게 한변을 이끌어 나가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우리 회의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되겠고 회원을 늘리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변은 일반에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주력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내외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취임사를 보니까 배운 사람은 그 시대의 역사에 책임져야 한다는 글귀를 인용하셨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인용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악이 승리하는 단 하나의 필요한 일은 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회장에 취임을 할 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위기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이 위기 상태를 벗어나서 우리 후손들에게 괜찮은 나라를 물려주려고 한다면은 뭔가 조금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진 이런 분들이 나서서 나라의 위기 상태를 극복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취임식에서 이런 말씀을 한 얘기는 우리 시대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운명에 책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한변과 저도 그런 역할을 당연히 감당하겠다 하는 포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회장님 한변은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화요 집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활동을 비롯해서 지난 활동은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변은 작년까지 화요 집회를 192회를 했었습니다.
한 지가 그 10년 가까이 돼가죠. 그래서 이 화요 집회를 70 몇 번인가 하면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이제는 뭐 화요 집회를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이러고 있었던 차에 북한 인권법 자체가 민주당의 어떤 반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요 집회를 다시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192회를 했었거든요. 주된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화요 집회를 하면서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했었고 유엔에서도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화요 집회를 쭉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로 한 일은 벽초부터 이 대장동 사건, 이게 터져 나와서 대장동 사건의 이 실체가 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그런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그런 활동들도 여러 차례 했었고, 특히 검수완박법 이거를 입법을 저지하고자 하는 활동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싸우느라 한 해가 굉장히 바쁘게 지나간 그런 해가 2022년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이런 활동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한변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정권이 저지른 비리와 부정부패, 인권유린과 범죄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개가 법률 문제입니다. 한변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공익활동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변이 이런 문제들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잘못을 바로잡는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열성적인 회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 한변의 앞으로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변이 2013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올해가 한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는 한 해가 바로 올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젊은 변호사님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겠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을 기만하고 부패했으며 나라와 국민을 배반하고 법을 어긴 자들이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지는,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북한이 도발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지 회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북한을 볼 때 우리는 북한의 위정자와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우리의 적인 독재자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 동포이고 통일을 함께 이룰 동반자입니다. 북한 독재자를 낭만적 감상적으로 바라보거나 우리와 같은 도덕관념을 가진 존재로 착각을 하면 큰 재앙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군사합의, 종전선언, 우리 민족끼리 등등의 말장난에 속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독재자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다루어야 합니다. 대화는 힘의 결과를 마무리하는 지극히 한정적인 효능밖에 없습니다. 6.25 때 휴전협정 유엔 군척 대표를 하셨던 터너 조이 제족이라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반면에 북한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단초는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확보해주는 그 일에 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고, 그런 점에서도 대북 전단금지법에 대해서 헌재가 하루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한변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회장님의 개인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혹시 유년 시절부터 계속 변호사가 꿈이셨나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변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할 때도 학교 교사가 되는 게 제 희망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셔서 법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다니면서도 법학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주로 법학에 관련된 책보다는 잡서들을 많이 읽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고 아마 변호사도 겨우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네, 회장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개인전도 개최하시고 그림을 그리신 유명 화가라고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겸 화가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본래의 꿈은 화가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시회도 몇 번 한 건 맞는데요. 화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림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사건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위장병이 생겼어요.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취미 생활을 좀 같이 해야 잘 낫는다. 그래서 이제 일에 신경 안 쓰고 몰두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학교 다닐 때 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럭저럭 그림 그린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지 무슨 뭐 화가가 되겠다든가 뭐 그림으로 뭔가를 이뤄보겠다 그런 뜻이 있어서 그림을 그린 건 아닙니다. 네, 회장님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어요. 수많은 재판이 거쳐갔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 사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북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다른 여러 변호사님들하고 한 사건 중에 이 국군 포로들, 이분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게 있었습니다. 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납북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하고 김정은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라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저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 사건이 특별히 좀 기억에 남고요. 또 한변에서 맡은 사건 중에는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하신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 변호사님이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셨거든요. 그 사건을 맡아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 기억이 남고요. 그다음에 또 묘한 인연인데 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가 제기한 사건. 그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께서 국회에서 문준용 씨가 특혜 취업을 한 의혹이 있다 하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소를 한 사건. 그 사건도 제가 맡아서 처리를 했는데 결국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죠. 네, 회장님 후배 변호사분들에게는 어떤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뭐 후배들한테 기억되고 싶은 그런 변호사여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 운동하고 뭐 자유통일 운동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망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다. 뭐 이런 정도는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내외 방송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한변이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일부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시고 한변이 참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는 일이 참 잘하는 일이다, 아주 잘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후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후원하는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 인권 전문가로 불리는 한변의 이재원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재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